1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배열로부터 각 문항을 코딩하시오. 폼은 이용하고 주요 구문만 코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이와 같이 배열 선언을 했는데요. 자, x에 10개를 선언했습니다. 10개를 선언하면 그러면 요것은 당연히 이제 x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요건 x에 0에 보관될 거고요. x에 1, x에 2, x에 3 해서 4, 5, 6, 7, 8, 9에 보관될 겁니다. 자, 이 순서대로 보관이 되겠죠.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이 여기는 이제 개수를 적어줍니다. 인트용으로 몇 개의 데이터를 보관할래 하는 개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는 거고요. 인덱스의 번호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수에서 마지막 번호는 요 개수에서 하나 뺀 값 9가 된다는 거 일단 명심해 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이 되는데 각각의 자,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 방식으로 코딩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순서대로 코딩해라. 자, 순서대로 코딩하라. 순서대로 출력하라. 그러면 그 얘기는 x에 0 출력하고 즉 10, x에 1 출력하고 x에 2 출력하고 해서 x에 9까지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항상 한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하라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0, 1, 2 해서 9까지 표현하는 거. 이거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문으로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for i는 0서부터 i가 9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그러면 equal 9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작성할 때는 포문으로 이 배열을 다룰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세요. i 이렇게 항상 이렇게 쓴다. 여기 개수 온다. 부등호 기호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습관을 들여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쓰겠습니다. for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 가면서 i라고 써주면은 그러면 이 i는 0,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이렇게 x하고 이렇게 써주면은 i가 0일 때 x의 0, 즉 요 값을 얘기하는 게 될 거고 i가 1일 때 x의 1, 바로 요 값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이제 출력하는 거니까 앞에다 printf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 p가 대문자이면 안 됩니다. 이건 소문자여야 돼요. 제가 자꾸 이제 쓸 때 조금 크게 쓰다 보니까 혼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d로 출력하고요. 한 칸 정도 띄고 그리고 닫고 세미콜론 해서 이 값을 불러와서 찍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은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역의 순서대로 출력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부터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대로. 즉 화면에서 x9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x8 찍고 x7 찍고 해서 x에 0까지 찍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9, 8, 7, 6 해서 0까지 나오도록 해야 될 거예요. 자, 이걸 포문으로 해봅시다. for 9부터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 i는 9서부터 시작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i는 하나씩 빼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i는 i-1. 이거 써도 되지만 이거 쓰는 것이 방법이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i-마이너스 이거 쓰는 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는 뭐를 써야 될까요? 라는 건데, 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i가 0까지니까 i가 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쓴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i가 9고요. 그 다음에 일로 와서 9는 처음에 i가 9고 일로 와서 9는 0보다 작으냐? 아니에요. 그럼 끝나버려요. 빠져나와 버려요. 이게 이 부등호 기호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렇게 넣어보죠. 이렇게 넣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i가 9. 그 다음에 일로 와서 9는 0보다 크냐? 그래, 맞아. 그래서 i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i를 사용한다는 거죠. 끝나면 i는 하나 빼고 그러면 8이 될 거고 8은 0보다 커? 그게 이제 가능해서 또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끝나면 일로 와서 7이 되고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i가 1인 경우를 봅시다. 이제 감소돼 가지고 1. 그럼 1은 0보다 커요. 그럼 1일 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i를 하나 빼면 0이 되죠. 그럼 일로 와서 0은 0보다 크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건너뛰게 돼요. 0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0까지 해야 되는데 0일 때 건너뛰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퀄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은 우리가 값을 하나씩 빼갈 때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걸 한 번씩만 여러분이 돌려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or i는 9서부터 어디까지요? i가 0보다 같거나 클 때까지. 예, 요. 그 다음에 i를 하나씩 빼가면서 그리고 i라고 써주면 i는 9, 8, 7, 6, 5, 4, 3, 2, 1, 0까지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껍데기를 딱 씌우면은 이제 거꾸로 여기 x i가 9일 때 9, i가 8일 때 35, i가 7일 때 12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이제 그 값을 출력하면 되겠어요. printf %d로 찍어라 한 칸 띄고 뭐를 이거를. 네. 만약에 제가 문제상에 이렇게 낸다면은 그땐 상황이 틀려지겠죠. 이거를 갖다 플로트로 쓰고 네? 요거를 10.2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작성하다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때는 각각의 값을 찍을 때 D로 찍으면 안 되죠. F로 해야 되는 거죠. 예, 플로트로 하고 요거를 10.2 뭐 17.4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음에 홀수 번째를 출력을 하라라고 했어요. 홀수 번째. 즉 홀수 번째 하면은 요 1, 3, 5, 7, 9 이걸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1 찍고 그 다음에 x 3 얼마예요? 사실은 여기 17 찍고 그 다음엔 14 찍고 즉 요거요. 그 다음에는 4를 찍으라. 여기 x의 5인 이런 식으로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9까지 찍겠네요. x9 이거 홀수니까요. 자, 홀수 번째를 찍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부터 나오게 하면 되네요. 13579 예? for i는 1서부터 시작해서 i가 9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i를 2씩 증가시켜가면서 자, 뭘 하냐면 이렇게 넣으면은 13579가 나올 거고 그걸 출력하는 거니까 printf 하고 %d 한 칸 띄고 자,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짝수 번째는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문제가 이제 홀수 값만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홀수 값만 출력하라. 자, 홀수 값을 찾아볼까요? 홀수 값. 이거는 짝수 값이고요. 이 값 자체가 이거 홀수 요거 출력해야 돼요. 그리고 읽어서 요거 아니고 요거 읽어서 이게 홀수예요. 이거 출력해야 되고 읽었더니 이건 짝수예요. 이거 읽었더니 이거 홀수예요. 이거 출력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홀수 값만 출력하라고 했을 때 결국은 모든 값을 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홀수야 짝수야. 이거 홀수야 짝수야. 홀수야 짝수야. 다 읽어야 돼요. 즉 0에서부터 9까지 모든 값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1번 문제와 같이. 그래서 모든 값을 다 읽습니다. i는 0서부터 i가 9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이거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개수로. 그리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i 하면은 이 i는 0, 1, 2, 3, 4, 5, 6, 7, 8, 9가 될 것이고 요 x로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 값을 다 불러드리게 될 거예요. 자, 불러드릴 때마다 그게 홀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자, 홀수 짝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뭐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홀수 짝수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기호를 사는 거죠. 이 xi 불렀어요. 부른 값을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봅니다. 바로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0이면 if 0이면 그게 짝수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짝수인 거예요.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거 요 이퀄이 이게 같으냐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보면 요걸 갖다 이퀄이라고 쓰고 있는데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을 이쪽으로 넣어라 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예, 같으냐를 물어볼 때는 이퀄을 붙여서 써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홀수값만을 출력한다고 했어요. 홀수값. 그럼 지금 이건 짝수를 확인하는 건데 홀수값을 알아보는 방법은 몇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걸 1로 넣는 거예요. 나머지가 1이면 홀수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홀수예요. 그럼 그때는 printf 해가지고 %d로 찍어라. 뭐를? 그 값을 바로 확인된 그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값을 뒤져서 홀수 값만을 화면에 출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 대신에 if xi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지금 1과 같으면 홀수죠. 0과 같으면 짝수인데 0과 같지 않으면 그게 또 홀수인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여기 느낌표에다가 equal 써주면 같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네. 이거하고 똑같은 용법이 됩니다.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같지 않으면, 이건 같으면 이란 뜻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20 이하인 값만을 출력해라. 20 이하인 값. 자, 그러면 전부 다 뒤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전부 다 뒤져야 되는 거네요. 뭐 이건 먼저 쉽게 써보겠습니다.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하면서 i. 자, 이게 그 값을 이제 이 모든 값을 다 읽어드려서 그 값이 20 이하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xi가 20 이하라고 했으니까 equal도 포함되네요. 20. if 이거 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출력하라고 그랬어요. printf %d로 출력하라. 옆으로 해서 계속 뭐를? x 바로 그 값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문장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f 하고 이걸 앞에다 놓고 이걸 뒤에다 써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20 이하니까 20 이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잘못 썼네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항상 같거나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얘가 이해를 못해요.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이거는 이해 못해요. 이것만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자, 관련된 부등호 기호가 이제 몇몇 가지 나오네요. 같으냐 물어볼 때, 같지 않다라는 걸 물어볼 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교식으로 사용되는 문장들이 될 겁니다. 명령어죠, 명령어. 자, 다음에 또 모든 값의 합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모든 값의 합. 자, 그러면 결국 이 얘기입니다. x0 요거 더하기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해서 x의 9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각항이 나오도록 하라고 했죠. 이 각항. 이게 나오도록 하라고 했죠. 예? 그래서 각항이 나오면은 그 각항을 누적시키고
초기 값을 0으로 놓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각항이 나오도록 일단 해봅시다. 뭐 그거는 우리 아까 해봤으니까 for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가면서 자 이렇게 놓으면은 각항이 나오죠. 이렇게 놓으면 i가 0, 1, 2, 3, 4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은 각항이 나오는 거예요. 각항이. 자, 그러면 이 값을 누적시킨다. 썸에다 넣는다. 누적시킨다. 단 썸은 0으로 놓고 시작한다. 이걸 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printf 해가지고 썸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값에 출력을 했습니다. 평균을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은 갑작스럽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은 일단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값을 개수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합계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합계 낸 거에다가 썸에다가 개수 전체 10개잖아요. 10개를 나눈 것을 어딘가 보관했다가 출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네요. 이게 썸이 정수고 이게 정수니까 정수 나누기 정수는 몫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제대로 된 평균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소수점 부분이 안 나오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실수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는 요 앞에다가 플로트라고 해가지고 강제 형변을 시키든가 아니면 10.0이라고 놓든가 이렇게 하고 또 AVR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플로트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실수값을 담을 수 있도록요. 자, 다음 20 이하인 값의 개수. 자, 개수가 나왔습니다. 개수라고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C는 C 플러스 1. 이게 카운트예요. 개수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돌리기 전에 C는 0으로 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걸 항상 명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명심을 해서 20 이하인 값을 먼저 찾고 20 이하인 값일 때 개수, 카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 값 다 부릅니다. 20 이하인 값 찾는 거니까 아까 해봤죠. for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가면서 x의 i를 불러서 그것이 20 이하인지 작거나 같은지 뭐와 20 이거이면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이면 카운트하는 거예요. 즉 c는 c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단 이 c는 0으로 놓고 시작해야 되고요. 자, 그래 놓고 다 돌리고 난 다음에 printf 해가지고 %d로 출력을 해라. 뭐를 c를 출력하라 그러면 딱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서 여러분이 일단은 코딩을 해가지고 돌려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한번 손으로 컴퓨터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한번 손으로 돌려보세요. 그런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완전히 자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몇 번만 좀 쳐주게 되면은 요 문제만 보고 요 문제만 놓고 여러분이 이 코드 딱 제껴 놓고 요 문제만 보고 이 문제만 놓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번만 해보면 이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20 이하인 값의 합계를 내라. 20 이하인 값을 찾고 합계를 내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값들은 자, for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xi 그 값이 어떻게 해요? 20 이하인 거 20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값들 바로 그 값을 20 이하보다 작은 값을 누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값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단 썸은 0으로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썸을 출력하면 20 이하인 값만 합계를 내게 될 겁니다. 출력하게 될 겁니다. printf 이렇게 해서 썸을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최대값 구하는 문제. 자, 이건 이제 종종 볼 수 있는 문제죠. 네, 최대값. 역시 최대값 여기 앞에서부터 20 이하인 값 출력하고 홀수인 값을 출력하고 이 이하부터는 무조건 다 모든 데이터 다 저기 뒤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최대값 맥스라는 놈을 지정을 해요.
이 max는 가장 작은 값을 이 중에서 갖고 있는 값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을 갖고 출발을 해야 돼요. 아, 0이 가장 작을 거야 라고 출발을 해놓고, 그래 놓고 매 값마다 불러서 max 지금 처음엔 0을 갖고 있어요. 10이 더 커? 그럼 그 값을 내가 갖는, max가 갖는 거예요. 여기 쭉 가서 17 더 크네? 그럼 그 17을 갖는 거예요. 22 더 크네? 22를 가져요. 14 난 21을, max는 21을 갖고 있는데 14예요. 그럼 넘어가세요. 이것도 넘어가세요. 작으니까. 넘어가세요. 여기로 봤더니 21을 갖고 있는데 25예요. 그럼 그 25를 max가 갖는 거예요. 갖고. 그 다음에 12, 35. 이게 더 크죠? 난 25인데 그럼 35를 가지세요. 그리고 이건 작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끝나면은 max에는 35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코드로 작성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서 만약에 그 값이 더 크면은 그 값을 갖는다. 자, for 하나씩 불러낸다. i는 0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요. 불러낼 때마다 max가 처음에 0이었었는데 max하고 비교해요. 이 불러낸 놈이 max보다 커요. if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값을 max가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max는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d로 출력해라. 뭐를? max를. 좀 더 멋있게 출력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대신에 printf maximum value equal %d 줄도 넘겨 뭐를 출력해? max 출력해. 이렇게 하면 좀 더 멋있게 출력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위해서 max는 int형 정도로 선언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요 앞에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실제로 돌려보면 되겠어요. 자, 최소값 구하는 거는 이거에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사실은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적으로 돌려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간단하게 이 중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값을 일단은 집어넣고 시작하세요. 가령 100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돌릴 때마다 그 값이 불러낸 값이 내가 갖고 있는 값보다 작어? 그럼 그 값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값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배열에 관한 몇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파트에서 나머지 문제들을 보도록 하죠.